우리는 내 월급보다 비싼 명품을 당연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이 출시되기라도 하면 새벽 시간 백화점 오픈런은 이제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도대체 왜 현대인들은 그토록 명품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가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홉스는 소유라는 용어를 개인의 힘의 우위를 통한 지배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 가진 집, 자동차, 가방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자연, 심지어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죠. 주인과 노예, 영주와 농노처럼 힘의 우열에 따라 복종하는 계약 관계인 겁니다. 힘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힘의 우위에 따라 가지게 된 것일까요? 유한계급론의 저자인 소스테인 베블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사회는 도구 사용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냥하는 직업이 형성됩니다. 사냥 직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이 다른 인간 집단을 공격하는 약탈 생활을 시작했고 전리품으로 포로를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공동소비에 적합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한다고 해도 남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포로는 개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포로는 남성보다는 주로 상대적으로 물리적 위험이 덜한 여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탈자는 물리적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남성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 포로에게 물리력을 통해 강압적인 태도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더 나아가 포로가 된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포로 여성 소유 결혼 형태가 가부장제 가정의 원형이 됩니다. 관습이 사실이 되고 그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숙지하게 되면서 사유재산권제도의 인정으로 발전합니다. 약탈의 시대 가부장제 가정에서 집에서 가정일을 돌보며 바깥에서 싸움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금전이나 물건을 획득해오지 않는 여성은 점차 전쟁과 싸움을 잘하는 남성의 강함과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죠. 가부장제 가정 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과 여성이 입는 옷은 점차 남성 가장의 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귀족들은 더 많은 부를 쌓을수록 자신의 부를 더 많이 과시하기 위해 비싼 옷, 보석과 같은 소위 말하는 명품의 필요 이상의 막대한 돈을 쓰기 시작하죠. 귀족 여성들의 과시적 소비 문화가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옷에 대한 베블런의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옷에는 복장과 의상이 있다고 합니다. 복장은 쉽게 말해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 같은 것을 말합니다.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은 몸단장의 요소는 거의 없고 소방관분들의 생명보호와 방화 작업에 필요한 실용적 요소만 가득하죠. 한편 의상은 명품 럭셔리 브랜드의 몸에 끼고 땅에 끌리는 값이 비싸고 움직이기 불편한 드레스 같은 것을 말합니다. 몸단장의 요소가 가득하고 일상생활에서 착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실용적 요소는 거의 없죠. 즉 의상은 실생활에서 거치장의 기능 말고는 경제적 효과가 없고 별로 쓸모가 없어야 하죠. 명품과 같은 비싼 옷, 즉 사치품 구매와 착용은 자신의 낭비와 비생산적 지출을 과시하는 지표인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과거 귀족과 상류층 소비 문화였던 명품은 현대로 오면서 점차 비상류층이 모방합니다. 이에 따라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고전적 의미에서 명품은 분명히 비싸고 실생활에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경제활동의 능률을 높여준다고 보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명품 구매에 발뻗고 나섭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역시 과시욕이죠. 산업혁명으로 소비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대량 소비사회가 도래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살 수 있는 재화의 양보다는 어떤 브랜드의 옷, 자동차, 가방 등 어떤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가를 놓고 경쟁합니다. 한 사람의 능력과 가치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산 능력, 기술, 지적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자신의 부를 밖으로 내보여야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이런 사회는 사람들에게 능력밖에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원룸이나 고시원에 살면서 1억대 외제차를 전액 할부로 사서 타고 다니는 카푸어가 전형적인 예죠.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소비 행태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고 싶다는 사회의 분위기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중거 집단과 일치되려는 욕구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중거 집단은 상류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류층의 소비를 따라하고 주변에서 다들 명품을 사니까 뒤처지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그들과 같아지고 싶은 거죠.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커집니다. 명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어 더 나은 대접을 받고 만족감을 느끼죠. 또한 미디어나 SNS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오면서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재화의 범위가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물건의 의상적 요소뿐만 아니라 물건의 질이 매우 뛰어난 경우에도 명품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예컨대 승차감과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값비싼 수입 자동차, 고성능 노트북 등을 들 수 있죠. 비싸고 질 좋은 물건을 한번 잘 사놓으면 값싼 물건 여러 가지 사는 것보다 돈을 더 아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건의 내구성과 질적 측면에서 보면 명품을 구매해서 장기간 쓴다면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이 높을 수 있죠.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명품 구매가 반드시 사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품 소비가 하나의 문화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명품 소비가 사치와 허영이라는 도덕적 관념이 점차 옅어지고 명품 구매가 고생한 자신에 대한 보상과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20에서 30대인 MZ세대의 명품 소비 행태를 두고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소비를 하는 사치스러운 세대라며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성세대인 40에서 50대가 청년이었던 IMF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도 명품의 주 소비층 역시 20에서 30대였죠. 그 당시 명품과 관련된 방송이나 인터뷰의 대상도 주로 20에서 30대였습니다. 따라서 명품 소비 행태가 현재 20에서 30대인 MZ세대만의 소비 문화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수는 없죠. 또한 2030 세대 사이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명품 리셀이 유행입니다. 명품을 단순한 사치재나 소비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명품에는 사회 경제학적 원리와 이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명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지식고릴라였습니다.